안녕하십니까. 한국동서발전 자소첨삭을 진행하겠습니다. 항목이 6개 항목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질문사항에 따른 추가 질문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거 상당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내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부발전이 상당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질문을 했고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석유공사도 그런 유형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참고하시면은 한국동서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동서발전이 상당히 좀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좀 어렵게 좀 독특해요. 상당히 5대 화력발전소 중에서 가장 독특한 데가 동서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은 표현법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고무공 같다. 엉뚱한 면접에서도 질문을 하거나 그다음에 필기 시험도 엉뚱한 문제들이 뭐 과거에는 어마무쌍했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아주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직 내에서 변화를 주도했던 경험. 조직에서 변화 주도. 그러면 이 변화 주도라면 별거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다면 변화를 주도했다. 첫 번째는 가장 쉽게 프로젝트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모전. 세 번째는 졸업작품. 자, 네 번째는 조금 이제 크게 갑니다. 동아리에서 동아리 장을 맞았거나 동아리 임원을 맞았거나 이렇다면은 변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이렇게 소재를 먼저 찾고 거기에 대입해서 당시 진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십시오. 요거는 상당히 쉽죠. 내가 어떤 입장이었다 당연히 얘기해야죠. 두 번째, 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로 인해 조직에 생긴 변화는 무엇이냐? 당시 진행했던 업무, 그러니까 내가 업무 과정 중에 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 봤냐 이 얘기예요. 나로 인해서 발생된 소재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쓰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나의 질문에 보면은 한국동서발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활용까지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동서발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근무해 보셨어요? 근무해 보셨다면 당연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업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냥 좀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업에서 그걸 원한다면 저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활용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활용, 동서발전에서 내가 이렇게 주도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겠느냐, 그럼 이렇게 주도한 부분의 목적이 뭐예요? 변화를 주도했던 목적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 목적이 어떤 이유였다? 그럼 그것이 동서발전과 직접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고 콘티를 좀 짜서 써내려가면은 쉽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질문을 보면 귀하가 한국동서발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 지원 동기가 나왔어요. 지원 동기. 자, 항상 얘기하지만 지원 동기는 첫 번째, 직접적 관계냐. 내가 지역 주민자로서 항상 동서발전에
뭐 동서 발전을 보고 자랐느냐, 아니면 두 번째 간접적이냐. 그래서 가는 뭐였냐면 당사의 인재상과 본인이 얼마나 부합한지. 뜬금없죠. 지원 동기는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직접적 관계라면은, 아니면 간접적 관계라면 여기서 당사의 인재상,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상을 먼저 찾아보셔야죠. 인재상 뭐 하나, 둘, 셋. 저는 모릅니다. 동서발전 안 봤습니다. 인재상에서 가장 부합된 한 가지를 적용해서 쓰시면 돼요. 쓰시면요. 당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이러한 인재상에 제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합이 제가 평소 동서발전에 지원하게 된 간접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접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목시키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를 봅시다. 당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관심 분야. 진짜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턴자를 뽑겠다? 뭐 인턴을 해봤니? 우리 동사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서발전에서 인턴을 뭐 1년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뽑아요? 아니잖아요. 안 했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동서발전 채용 공고가 떴어요. 오늘 한번, 내일 한번, 모레 한번, 글피 한번 계속 들어가세요. 그리고 동서발전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 조직도 그리고 분야를 보세요. 분야에서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분야를 찾아보고 거기서 어떻게라는 것은 나는 항상 기본에 충실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에 입각하여 항상 첫째, 책임을 다하고 조직에 잘 융화하다 보면 저 또한 동서인으로서 마땅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뜬금없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가와 나를 하면서 그러니까 베베 꼬아놨어요. 사실 이런다고 해서 좋은 인재가 뽑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서발전을 지원함에 있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고 정성껏 쓰시게 된다면 큰 하자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말로써 전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귀하가 생각하는 한국 동서발전의 미래 성장성. 사실 이 미래 성장성은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자, 화력발전소가 현재 동서발전은 1 석탄, 두 번째는 가스, 세 번째는 유류, 네 번째는 바이오 발전일 거예요. 우드 펠릿이라는 바이오 발전, 동서발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잖아요. 이렇듯이 석탄 비중이 이걸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한국 전력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석탄발전소, 이산화탄소 발생시킵니다. 가스발전소, 미세먼지 발생시킵니다. 유류발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등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기술력을 증진시켜야겠죠. 아닌가요? 그리고 조금 더 두 번째는 운영 능력의 인재 확보가 중요하겠죠. 이것을 현재에 충실하면서 자, 미래의 동서발전의 미래 발전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재생 에너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가 신에너지,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자, 신에너지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수소겠죠. IGCC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미래에 좀 더 확충하는 방법과 재생에너지에서 두 가지죠. 가장 큰 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효율성을 어떻게 추구할 건지, 미래 효율성 추구 위해서 나름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래 비전적인 현실을 입각하고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동서발전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에 입각해가지고 가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귀하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 여러분들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전문성이다라는 것, 전문가라는 지칭이나 호칭을 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분야에 10년, 7년, 10년, 15년 이 정도로 투자를 해야지만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대학 과정에서 전공을 열심히 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바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대입해서 쓰시면은 전혀 하자 없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인이 속한 조직의 위기 또한 갈등 상황. 자, 이거는 이제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프로젝트를 하면, 공모전을 하면, 졸업 작품을 하면, 아니면 동아리를 하면, 이건 위기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하지만, 작은 갈등에서 조금 큰 갈등은 분명히 발생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조직의 일원으로서 정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역량을 다 바치려고 노력했는지, 거기에서 사실 관계적으로 입각해서 쓰셔야 돼요. 여기서 뻥튀기 하듯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하게 되면요, 이거는 동서발전 면접관님들은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얼굴 표정만 봐도 충분히, 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공공의 이익. 자, 환경 보호.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환경 보호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소재를 대입시키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 약자 배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 봉사활동 이러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봉사활동이 아니라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멘티 이러한 부분을 했더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프로젝트를 얘기하기에는 좀 미약합니다. 그러면 최소 공모전이나 아니면 뭐 동아리에서 무슨 사업을 추구함에 있어서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비중 있는 소재를 찾아가지고 쓰셔야지만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 환경보호나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발전 이거는 본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것, 본인의 활동이 사회나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사실 이거는 대입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죠? 첫 번째나 두 번째 좀 어려움이 있었어도 요거는 소재만 잘 찾으면 6번은 충분히 대입 충분히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동서발전에서 추구하는 인재를 뽑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정성이 글 속의 기승전결에 조금이라도 접목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좋은 자소서로 평가받을 수 있고 이는 결국은 3차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만 동서발전 자소서 첨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